자, 오늘 투 부정사의 개념, 기능,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투 부정사, 정하여지지 않은 단어, 문장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정하여지지 않았을까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정하여지지 않았을까요? 투 부정사.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계기형, 즉 개념하고 정의입니다. 기능, 기구의 능력, 즉 이게 하는 역할이고,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용법 이런 것들이에요. 형식은 이제 모양 to 다음에 동사 원형 알버에 있는 루트하고 버브인데 일단 그냥 동사 원형이라 생각합니다. 동원. 자, 그래서 개기는 형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기는 형태라고 이렇게 인지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투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거 일부러 이걸 좀 썼는데 한자요. 정해지지 않은 단어가 뭐다? 즉 투 부정사예요. 근데 투 부정사가 왜 투 부정사로 했을까? 에 대한 어문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단 문장에서 단어 하나만, 즉 이게 동사 하나라고 지금 바꿔주세요. 동사 하나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 절이 있으면 동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동사 나왔죠. 근데 또 뭐예요 이거? 또 동사가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할게요? 한 문장에 무조건 동사 하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연결할 게 필요했죠. and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and가 썼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시제가 과거고인 현재죠. 이런 문제점이 즉 시제일치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나온 게 to를 연결했을 때는 이제 발음상 툭 갖다 붙이니까 툭 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다시 이제 구라고 할게요.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또 구 나오고 구가 나왔을 때 이게 칙칙폭폭처럼 기차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기차에 이렇게 연결 부위가 무슨 역할이다. 이게 투가 하는 역할이에요. 투가.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기원적으로 보다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가 즉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인지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제가 설명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지금 아이폰이 이렇게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나왔다가 이제는 지금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쓰고 있죠. 이 스마트폰이 갈수록 진화가 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이 용례가 사용례가 할수록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서 이걸 모아보니까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적 기능도 하더라. 그리고 또 형용사적 기능도 하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부사지름 속에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뭡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기능이 즉 용법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인지하고 와서 이렇게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됐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시대가 이제 저희 써놓은 거다 그대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적 기능, 형사적 기능 이렇게 부사적 기능으로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기능 하는 역할 그 다음에 형태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to 다음에 뭐 do라든지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더라. 항상 동사 원형이 오더라. 그죠? 그리고 뭐 to 부정사의 부정은 만다 앞에 not을 넣어주고 이게 to 다음에 not을 이걸 twilight라는 게 원수로 보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뭐다 to 앞에 not입니다. 이렇게 외울 때는 not을 앞에 두고 not 두고 not을 앞에 두고 not 두고 안되면 not to be라 not을 앞에다 두비라 not to be 죄송합니다. 이 드립 영문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좀 드립을 많이 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not 뜨거 그렇죠. not 얼굴 not이 뜨거워 이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웠던 명사적 기능인데 명사가 여러분들 이제 명사라는 것 자체가 있고 명사구가 있고요. 그 다음 명사절이 있죠. 다 명사입니다. 명사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으로 문장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투 부정사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유스퍼 이건 가짜 주어고 진주어인데 이게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유용하다 뭘 하나 또는 두 가지 외국어를 아는 것이 이제 주어 역할 하죠. 주어 역할.
동사 보호입니다. 유용하다. useful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use 플러스 ful이 합해지면서 L 하나 사라집니다. useful. 그죠? 네, 필요에 의해서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한자처럼 한자도 이렇게 다 갖다 붙이면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만들잖아요. 역시 영어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진주어 주어입니다. 주어 역할이에요.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는 거절했다. 뭐 할 것을. 돈을 돈을 가져가는 것, 돈을 취하는 것을 뭐 했다. 받는 것을 거절했던 거예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을 하죠. 목적어입니다. Take the money.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My dream is to become a doctor다.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왜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에 준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거든요. 준동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 역할을 합니다. 보호로서 또는 동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보호로서 doctor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명사 역할은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형용사적 인형. 자, 제가 농담 삼아서 형이 용을 싸더라. 형용사, 이렇게 명사라는 게 있으면 이게 형입니다. 형용사가 이 형이 위해서 이렇게 뭐합니까? 용 싸가지고 이렇게 자, 이게 색깔이 이렇게 누렇게 됐죠. 이게 형용사. 이게 형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이게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한다? 이 역할을 누가 한다? 이 역할을 투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뭐 크게 여러분들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형용사. 지주문했다면 용사 합시오. 원래 좀 영어 자체 재밌게 해야 됩니다. 자, 앞에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를 수 있는데 이렇게 수식하거나 이렇게 보호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 I don't have죠. 나는 뭐하다. 어떤 돈도 없어요. 너에게 빌릴 줄 됐죠. 할 줄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의자가 없어요. 앉을 의자죠. 살 집입니다. 가지고 쓸 펜슬. 이거는 가지고니까 위시 들어가고 페이퍼 노 페이퍼인데 위에 온도 페이퍼예요. 쓸 페이퍼가 없다. 제가 이걸 많이 이렇게 적어놨는 게 이거는 뭐가 없습니까? 현재 전치사가 없죠. 근데 이거는 다 전치사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 기출이 많이 됩니다. 이것들은 시험 볼 때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틀리기 쉬운 것들을 입으로 연습해서 어떻게 숙달시켜서 뭘 시킨다? 체화를 즉 습관화시키면 시험 때도 특별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갖다 가르치다 보면 틀린 거 또 틀리거든요. 근데 실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점수는 잘 나오는 케이스들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문법을 정확하게 외우고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말 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분 그냥 외국인들이 영어 해야 할 때 잘 하잖아요. 근데 문법 보면 외국인들 더 못 본다는 이유가 그네들은 그냥 말하는 것만 배웠지 어법적으로 잘 쓰는지 그리고 그걸 갖다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 가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잘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영어 자체는 어렵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험형에 적합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은 그렇게 가면 좀 유용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드립을 치면서 no chair to sit on, no house to live in. 지난번에 이게 예전에 이렇게 on을 써가지고 틀렸다 하는 분도 있는데 자 이거는 좀 그죠? 그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또 농담삼 하잖아요.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A glass of coffee 했으면 틀렸다는 선생님도 있고 또 선생님 이거 바켓 있잖아요. 바켓. 자 바켓 됐을 때도 이게 자 이게 또는 바스켓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바켓. 이제 이게 됐으면 이게다가 커피 됐으면 쟤는 양동이 아니면 또 팥에다가 담아서 커피를 마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마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학교 때 이제 미술 선생님이 그 공부하라고 이렇게 일요일날 불러가지고 라면을 끓여 이제 자기 자취방에 가서 그 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라면을 끓여 주시는데 냄비가 작잖아요. 냄비가 작다 보니까 뭘 했느냐? 그 바켓 있죠? 큰 바켓에다가 그걸 갖다가 끓여 먹었습니다. 이걸 갖다 그러면
라면은 항상 뭐야, 이게 냄비에만 끓여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끓이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커피도 더우니까 사발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그죠?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버킷 오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버킷 오브 커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버킷이 이리 되죠. 버킷인데, 버킷 오브예요. 이렇게 쓰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년간, 10년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험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시험은 시험에 맞게 봐야 돼요. 이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일단 뭐 예외일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컵을 쓰고, 그 다음에 글래스까지는 봐주는 선생님도 있고 안 봐주는 선생님이 있다. 근데 이건 어떻면 일반적으로 안 맞겠죠.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가면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형용사의 기능 중에 두 번째예요. 이게 비투용법,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투용법 이렇게 나오는데, 비투용법입니다. 이걸 외울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비투니까 이렇게 예의가 의문이다. 이 운명인데, 이거 예의가 이렇게 외워주는 거예요. 비트니까 예의가 의문이다.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싹 다 수작업 다 해놨죠. 봐라잉. 자, 보시면 여러분들, the meeting이란 것이 뭐다? is going to be. 원래 going이 생략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to be. 뭐다? held. tomorrow. 내일 뭐다? 미팅이 개최될. 열릴 예정일 것이다. 미리 예자죠. 예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런데, 다들 의문하는 게, 이게 왜 비투용법이 형용사적 용법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도 이거 외우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일종의 주어고 동사고 뭐 할 얘기, 이걸 생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보호처럼 쓰이죠. 그죠?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형용사에 해당하는 보호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투용법이 해서 이런 식으로 비투용법을 그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좀 이해가 이제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게 예정인지 의문지 가능인지 의도인지 운명인지를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게 고잉이라든지 넣어보고 subject 또는 able 그 다음에 intend 이렇게 또는 이제 이렇게도 하거든요. intended to catch로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더라도 상관없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또는 이제 never destined 이렇게 된 식으로 destin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는 게 좀 덜할 거예요. 근데 외울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 제자 중에서 이제 지금 저는 했죠. 그 덩치 좋은 놈 한 놈이 있었는데, 덩치 좋다기보다 좀 약간 미알지다고 생각하는 다른 애들하고 이름 이야기하지만 제가 좀 친한 그런 좀 그래도 저랑 좀 친한 제자의 이야기 할게요. 자 이름 갑자기 누구지? 현수라고 하겠습니다. 현수 갔다가 왔어요. 현수 갔다가 와가지고 선생님 팔을 비틀어. 이 자식 바로 비트니까 예의가 의문스럽네. 그래서 예의가 의문이다. 선생님 팔을 비트다니 이거 예의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비트니까 예의가 의문이다. 자 보세요. You are supposed to 뭐니까 법을 뭐뭐 해야만 한다. 준수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죠. 그래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들어간 거죠. 매 하우스는 뭐하다. 이 역으로부터 보여질 수 있다. 즉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뭐하다. 기차를 잡을 의도를 가했다면 이렇게 의도되어졌다면 둘 다 가능합니다. You had better hurry. 서둘려야만 한다. 서두르는 편이 낫다 이 말이다. 그리고 그는 낫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뭐하다. 뭐할 운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와이프를 다시 볼 운명이 아니었다. 강복절이죠. 이제 강복절 때 조국 그걸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구국 선열들에 대해서 묵념해야 되는데 다시 죽으러 갈 때 뭐 윤봉길 의사나 다들 마찬가지라고 그죠? 폭탄 던질 때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 못 본다는 걸 생각하고 나갔겠죠? 전쟁에 임하는 장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죠? 마지막 이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죠? 참 옛날에 그 당시에 분들 되게 힘들었겠죠. 그러나 또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그 현실에 걸맞게 살아야 되니까 뭐 이랬든 저랬든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또 고민해보는 습관을 좀 가져주면은 좋은 일 있지 않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 또 들어갑니다. 이제 나왔어요. 형사적 기능은 자, 어떻게 투 부정사가 뭘 한다? 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예가 많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거로서 비트니까 예, 즉 비투니 용법 중에서는 비트니까 예의가 의문,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적 기능이 나왔습니다. 부사적 기능.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습다를 좀 해야 되는데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결과, 원인, 판단, 근거, 조건이나 정도. 이거는 자주 나오는데 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 정도만. 나머지 문장 전체 수식부터 그 다음에 뭐 형용사 수식 해가지고 많이 있겠죠. 자, 볼게요. 그는 열심히 일했다. 뭐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 뭐해서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원인이죠. 감정. 이 해피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이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얼승매 틀림.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트와 같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말을 하다니, 그런 것을 말하다니, 뭐뭐 하다니, 뭐 임에 틀림없다가 되겠죠. 일단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다니,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무의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랐다, 그 결과 뭐가 됐다.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플레이어가 되었다. 끊고, 그죠? 그리고 이 동사가 의지가 없다 해서 무의지 동사 같은 게, 뭐, 자라다, 깨어나다, 뭐, wake up이라든지, wake up이라든지 이렇게 된 거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살다, 뭐 이런 식으로 live 같은 것들. 이런 무의지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하다? 깨어나보니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됐고, 목적 했고,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있고, 좀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단순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고, 이 단순 부정사라는 것은, 이 시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해외를 갈 것을 그는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기대했다. 해외를 갈 것을.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라는 것은 이 시제가 한 시제 앞섰다는 거예요. 자, 그는 뭐인 채 한다. 차인 채 했었다. 무비스타를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한 시제 앞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은 투 부정사의 어미상 주어가 있고 서의 어미상 주어 투 부정사의 어미상 주어도 있고 또 이게 어미상 주어가 for 다음에 목적기 오는 경우가 있고 over 다음에 목적기 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 파트 2에서 한번 정리하고 기타 뭐 아까 봤던 진주어, 가주어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투부정사란 무엇인가? 그죠? 정하여지지 않은 단어 품사입니다. 왜 정하여지지 않았다 했죠? 그죠? 주어 동사이고 다시 구와 동사와 동사를 결합하려고 하니까 필요했던 게 여러분들이 발음하기 쉬운 툭 내뱉으니까 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복잡해졌다 했죠. 그걸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명사적 기능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게 있고 또 모아보니까 뭐가 있더라? 부사적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명사적 기능에서는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끝.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비태니까 예의가 의무이다.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이라는 이런 5가지의 좀 특이한 독특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더할 부자에 더할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사란 말이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즉 이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더해주는 역할을 투 부정사가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목적과 그 다음에 판단과 그 다음에 결과와 그 다음에 원인이라는 거하고 형용사 수식 또는 문장 전체 수식에서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투 부정사를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